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7포인트, 0.09% 하락한 2177.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6% 내린 748.9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은행주들의 선전이 두드러지면서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출회하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 결국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비둘기파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비둘기파적인 각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등을 고려해봤을 때 이 시장의 투자자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개별 기업들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 오늘 네.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결국에 좀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어요. 근데 뭐 시장이 근데 저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나 나왔고 하한가 정도도 하나 나왔고 좀 이제 뭐 실적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오늘은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보면은 뭐 증시의 어떤 뭐 분위기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때가 언제죠? 지난 3월 11일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꾸준히 올라오면서 여전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저는 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전히 우리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뭐 조금씩 나오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있죠. 저기 멀리서 뭐 유럽에서 브렉시트 얘기 나오고 네. 미국 대륙에서 뭐 금리 얘기 나와도 실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이랑은 관계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무 거시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어떠한 재료나 어떤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세는 저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량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소형주 아니면 이제 테마주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만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요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은요, 잘 출발하는 듯 했다가 힘이 쭉 빠졌다가 다시 힘을 내다가 역시나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사실 아시겠지만 이 반드시 살려고 하면은 죽게 되고요.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다 한다면 내가 이 시장에서 이기려는 의지가 없다 한다면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과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가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고점을 찍어주고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종목들 찍어대지 말아야 되나? 이제 시장 하락 나오고 건드리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걸 물어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흐름세에서 사실상 이 지지 라인 때 지금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라인 때까지 사실상 다시 올라왔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났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기 전에 기대감이 이렇게 낮아져 있다 한다면 당연히 북한과 미국 간의 사이가 최악으로 갔다가 해결이 돼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 임팩트라든가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북한과의 사이, 북한의 뭐 이란과의 핵 뭐 같이 만들고 있다라든가 도와주고 있다라든가 이런 이슈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빠지고 더 하락할수록 좋다. 왜? 그 중에서 우리는 갈 종목들, 그 중에서 우리보다 빠질 종목이 아니라 오를 종목들, 그 중에서보다 제약바의 종목을 찍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적통 전문가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이슈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이제 분식회계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조금 힘들었는데 네. 오늘 빨간불을 켰어요. 그것도 3.09%나 상승하면서 그쵸. 마감을 했거든요. 네네. 뭐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보면은 사실 그동안에 안 좋았던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는가.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동안에 거의 뭐 8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물량들을 좀 내보내기 시작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지금까지 최근까지 잠잠하다가 오늘 들어서 이제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제 뭐 예상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논란거리가 한번 되고 나서 회복 주가 한번 됐다가 그다음 이제 40만 원대 매물벽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호재가 없으니까 주가가 이제 슬슬 밀리다가 이제는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은 야, 너무 과도하게 내려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들인데 만약에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셨으면은 이 종목의 반등은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그 바이오 제약주 전반적인 모습들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 혼자서 이제 뭐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좋기는 좋은데 좀 약간 시세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된 것 같고요. 요 경우만 좀 약간 이제 저점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40만 원짜리가 거의 뭐 35만 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정말 짧은 구간을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가매수 소폭 들어온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현 구간 대비해서 한 뭐 5%에서 10% 정도의 약간의 반등 구간들은 남아있다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종목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좀 줄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전략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셀리버리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강하네요. 오늘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ASC의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뭐가 될까 확인하다가 실제 대장주가 셀리버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 히든스타에서 공개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대략 100% 가까이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오늘자에서 제약바이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조정이 나온 이유를 뭐냐면 보시겠습니다. 이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거의 남북 기업주가 작살이 날 때 그게 바로 2월 중순이거든요. 그 구간부터 상승세가 대략 얼마? 170% 가량. 뭐 크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더 상승세가 나와준다 한다면은 대략 180%까지 올라간 종목이
셀리버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자에서 살짝 남북기업 종목이 단기적인 반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상 큰 상승이나 큰 우상향이 나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남아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제약바이오 끝났는가?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셀리버리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난치성암, 바로 췌장암에 대한 항암물질을 만드는 기업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잠깐 쉬고 있지만 우린 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2의 셀리버리, 제2의 제약바이오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우리는 건드려야 되고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괜히 고점에 있는 셀리버리 또 따라잡을까? 셀리버리 고점 매수할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찍을 종목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ABL바이오도 이미 뭐 70% 올라갔죠. 파이프심도 이미 50% 갔습니다. 실제로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셀리버리 180% 갔습니다. 아니면은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 유틸렉스도 70% 갔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는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를 지금부터 잡아야 되니까 오늘 방송 집중하시고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바이오 리더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1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조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 안 좋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3.24% 빠졌거든요.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사실상 바이오 리더스가 지금 목표가 거의 뭐 한 호가를 남겨놓고 달성하지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좀 아쉽다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이 세계 최초로 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원래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어떻게 하냐? 자궁경부암에 걸리면은 보통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은 솔직히 암이라는 게 낫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나은 것도 나은 거라 볼 수 없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자궁을 살릴 수 있으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리더스는 이 세계 최초로 항암제를 만듭니다.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데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무슨 면역항암제? 바로 경구용 마시는 면역항암제 만듭니다. 그게 바이오 리더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이슈라든가 반등세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이 지지라인대가 이탈되지 않았고 지지라인대를 유치해주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눌림목,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 빠지고 북한 아잭 뜨고 실제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 단체적으로 하락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빠진 거지,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이 종목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락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호가 남기고 빠졌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그대로 16,000원 잡고요. 돌파 나오면은 저는 충분히 전 고점 라인 때 17,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저는 아시겠지만 지금 추세 흐름 유지해 가면서 바이오 리더스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매수일 3월 1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64,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같이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같이 빠지긴 했네요. 네. 근데 어제 올라간 만큼 그대로 조금 내려앉았으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요? 같은 등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뭐 이렇게 오늘 보시면은 뭐 바이오 제업종 중에서 낙폭이 좀 컸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2.8% 정도 조정으로 끝났다는 거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구간에서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드렸던 목표가, 그때 드렸던 64,500원이라는 가격은 유효한 구간이니까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한번 쭉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라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13,9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뭔가 오늘 이슈였나 봐요. 5G 관련 종목들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어김없이 맞습니다. 2.4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제가 5G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특히 뭐 소형주 같은 경우는 막 5에서 10%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좀 탄력이 약한 것 같은데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의 상승 탄력 자체가 저는 전혀 뭐 꿀릴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 제가 그 드렸던 재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우상향의 추세는 어렵지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뭐 지수 좀 하라고 했지만 5G 쪽에 잘 가는 이유가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이제 5G 관련 이제 서비스들이 상용화가 되고 또 이제 폰도 나온다고 일정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시화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 사람들이 막 찾을 겁니다. 5G 관련주가 뭐지? 근데 여러분들 먼저 오늘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그때 드렸던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살짝 음봉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음봉 매수를 그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음봉을 사신 분들은 수익률이 조금 더 남들보다 많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제 말했잖아요. 종목도 중요한데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음봉에서 확 매수를 했다면 더욱더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오늘도 기대해봐도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스마트 공장 확산 정책의 수혜주.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스마트 하니까 컴퓨터 그리고 로봇? 그죠, 뭐 자동화 네네네네, 뭐 이런 맞아요. 부분들인데 이게 파고들 만은 진짜 많습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기계 그러네요. 로봇도 있고요. 제가 그 히든스탁 방송에 2번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2주 전인데 그때 제가 T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뭐 20% 이상 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잠깐 화면만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그때 이제 3월 5일 날 출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드려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목표가를 이미 1차 목표가 달성, 2차 달성, 3차 달성까지 한 상태라서 이제 오늘 혹시 보유하신다면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T-로보틱스 물론 좋아요. 이 종목도 좋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초에 신년사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고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뭐 바이오주 100%막 이런 것처럼 대시세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조금 지금은 좋은 구간이 생각돼서 정책주 중에 하나로 스마트 공장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을 제가 좀 봤는데 여기는 제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참고는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더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좋네요. 정책 수혜도 있는데 실적도 좋으면은 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장 끝나고 갑자기 공시가 나와가지고 막 거래 정지되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정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만이라도 잠깐 저는 만약에 부실주를 거래하고 계신다면 손실 여하에 상관없이 일단 파셨다가 2주 뒤에 사시는 거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또 재무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은 또 나중에 상장 폐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바로 거래가 풀리지도 않고 개선 기간 부여하면 막 1년씩 있다가 나중에 휴지조 가게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실적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이 각 기관들에 의해서 나왔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그런 굉장히 고가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공장,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올해도 좋은 종목들 이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스마트 공장, 로봇, 그리고 실적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솔직히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럼 로봇 관련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 물어본다면 좀 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풍 전문가님이 고점에 있는 것보다 저점에 있는 거 뭐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로봇 관련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중 하나가 좀 로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로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 스마트 공장 관련, 이 팩토리 관련 실제 이 로봇 관련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를 돌려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사실상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맞춰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니까 충분히 수급만 좀 더 들어온다면은 단기 급등 가능한 종목이 로보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 팩토리 정책 중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다 한다면 거의 뭐 매출이 1조 원이 다 돼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한다면은 포스코 ICT입니다. 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실제 로봇 관련주로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1조 원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이 박스권까지 돌파해줬고요. 지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수급 좀만 붙어주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종목이 아니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은 당연히 로보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은 뭐 로보 말씀드렸으면은 아시겠지만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를 돌려주고 있다. 실제 최근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ICT, 로보스타, 로보 이 셋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세 종목이 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나 흐름 부분이나 아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로보, 포스코 ICT 그리고 로보스타라고 추려해 주셨는데요. 로보 정말 이름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보노 닮기도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볼게요. 저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또다시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LG전자가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닙니다.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대 주주로 자리를 또 매김하고 네네네. 있고요. 사실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이런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LG전자가 올해 삼성전자보다 주가 모습이 좋은 건 다 아실 거예요. LG가 저기 CES에서 막 말아버리는 TV도 막 나오고 맞아요. 뭐 그랬었었는데 지금 LG가 이번에 사활을 거는 분야가 로봇 분야예요. 그래서 많은 로봇 기업들의 지분 참여도 하고 있고 회사의 어떤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활동들을 보였던 게 작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진 다음에 올 봄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LG전자가? LG전자도 그렇고요.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아. 모습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로봇 관련주도 좋은 것들 많지만은 LG전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에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능형 로봇 관련주인데요. 혹시 이 네네. 안에 있을지도 궁금한데 저는 또 LG전자 차트도 궁금하거든요. 어느 네네. 정도 올라섰다가 조금 무너졌다가 지금 또 상승 추세라고 하셨는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이거 LG전자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뭐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진짜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기 이제 화면 보시면 제 주봉 차트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삼성전자를 좀 먼저 볼게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가다가 좀 최근에 낙폭이 좀 네.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작년 10월 달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탄력이 좀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도 나중에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지금 LG그룹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너무 무겁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고요. 아까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약간 뭔가 눈치를 좀 채신 게 좀 로봇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는 일단은 포스코 ICT는 아닌 것 같아요. 로보가 들어간다고 또 힌트를 더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그 두 종목 중에 LG전자가 경영권에 참여한 기업이 있나요? 네, 제가 사실상 이 지금 로봇자가 아까 들어가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예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릴 게 지금 로보가 있고 로보스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LG전자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로보스타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스타가 아까 얘기하신 LG전자의 차트와 비슷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점을 찍어주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보여주는 게 LG전자입니다. 지금 로보스타를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찍어주고 박스권을 돌파해 준 게 로보스타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나 로보스타나 뭐 경영권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보스타 한 종목으로 간추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로보스타가 아닐까라고 강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정확하게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로보스타요 라면서 왔고요. 유진 로봇 하면서 하트 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 계속해서 보이고요. 오늘은 하트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목소리 좋으시다고, 목소리도 좋으신데 하면서 적풍님 로보스타입니다 라고 눈웃음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 보면은 LS 산전도 보이고 RS 오토도 보이네요. 일단은 로보스타가 더 많이 비중이 많아 보이거든요. 혹시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보이시나요? 오늘은 뭐 틀리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택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힌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오늘 많이 알려드린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좀 저점에 있는 종목이라서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많이 알려드린 부분들이고, 사실 이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올해 초반에 잡아두시면은 올해 저는 연말까지도 좋은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오늘 요거 준비해봤으니까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 공개되는지까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주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0조 원,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혁신까지 붙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히든스탁에 나와서 히든 종목들을 공개를 드렸는데 그 종목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이오리더스를 말씀드렸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종목이 셀리드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바이오리더스는 뭐 사실상 작게 갔습니다. 한 5%, 6%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셀리드가 대략 26%가량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스점과의 히든 종목을 알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종목은 뭐라? 바로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만 약을 만들고 대한민국 내 규모에서만 약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제약 바이오 규모로 봤을 때는 하위입니다. 하위. 바닥이에요. 하지만보다 임상 결과로 봤을 때는 상위 5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내에서 놀면 안 되고요. 전 세계에서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혁신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전 세계로 봤을 때 우리가 10조 원 규모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간암에 대한 예방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얼마? 3일제약 말씀드렸습니다. 이 3일제약 규모가 얼마냐면은 37조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7조 규모의 이 항암 이 예방제를 만든 기업이 저점 대비 얼마나 갔습니까? 충분히 오늘까지 급등 나온 게 대략 70%가량의 상승이 나온 게 3일제약이에요. 오늘 시장이 꺾이고 종목이 꺾여도 꺾이지 않은 거는 3일제약이었고요. 실제로 10조 규모의 똑같이 10조 규모의 대장암에 대한 전이암에 대한 항암 백신 치료제 만든 기업이 있죠. 그 어디였습니까? 마찬가지로 혁신 치료제였습니다. 필룩스였죠. 지금은 쉬고 있지만 과거 우리가 똑같은 2018년도 AACR 이슈가 있을 때 저점 대비 얼마 갔습니까? 800%씩 됐던 게 필룩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는 셀리버리지만 그 뒤를 이어서 3일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충분히 혁신 시작들, 규모가 큰 종목들, 전 세계로 노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봤는데요. 그 에너지가 지금 뿜뿜이세요. 자신감도 뿜뿜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 이게 또 문과의 한계인가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이게 뭔가요? 네,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인데 네.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행이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마이크로 바이옴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얘기하는 게 우리 몸 안에는 세포도 있고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세포와 유전자보다 우리 몸 안에 소화라든가 우리 몸 안에 뭐 면역기관 또는 우리 몸 안에 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70% 이상의 영향을 끼치는 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아시겠지만 그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 부릅니다. 그걸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죠. 흔히 아시겠지만 대장에 대장균이 있는 것처럼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미생물을 판단해서 이걸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 무슨 뭐 그 균이라든가 그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얼마나 있길래 세포,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순수 세포에 대비 2배 이상이 있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순수 유전자 대비 100배 이상이 있는 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그 미생물이 사실상 무슨 뭐 의미가 있겠는가 싶겠지만 우리 몸 안의 모든 기관들, 모든 질병들, 모든 소화기관들, 모든 효과들 그런 것들에 70% 이상 영향을 끼치는 게 미생물이라는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 우리가 지금 사실상 우리 몸 안에서 뭐 불치병도 걸리죠. 파킨슨병이라든가 루게리병이라든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생깁니다. 왜? 세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갑자기 터지는 겁니다. 왜 터지냐?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이 생기고요. 실제 암 같은 경우에도 암을 뭐 치료할 수 있다 없다를 넘어서 최근에 거의 다 할 수 있겠지만 난치성 암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시겠지만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피부암, 흑색종 같은 것들 이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희귀암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우리 몸 안에 백혈병이라든가 혈액암 같은 경우에도 실제 희귀암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희귀암들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왜 희귀암이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암이.
그만큼 뭐예요? 치료제도 개발이 안 됐고 발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희귀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다? 고치기가 쉽지 않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분들도 뭐예요?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완치가 될 수 있을 만한 약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답이 될 수 있는 불치병이라든가 희귀암 치료를 완치를 시킬 수도 있는 이슈를 가지고 보다 그게 마이크로 바이옴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해서 최근에 뭘까지 만든다?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개한 종목도 정말 이 전 세계에서 혁신 기술인 이 10조 규모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게 면역 항암제도 개발하고 불치병도 개발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10조를 넘어서 2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몇 조가 될지 모르는 그런 혁신 기술의 면역 항암제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분 전문가님 제가 오늘 머리를 되게 열심히 꼬았거든요. 어때요? 네네. 괜찮나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예쁘다고 해주셔야죠. 네네. 네, 아니 제가 지금 머리를 꼬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제가 문과라고 했잖아요. 네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거의 이거 외계어 미생물,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미생물이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저를 막 혼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이제 종목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신 거죠. 네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이오제약주 이렇게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 혁신신약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약이 아니라 없던 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영어 원문을 보면은 이제 first in class라고 없던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사실 모르는 거죠. 얼마나 커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들을 좀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은 저도 되게 생소한 그런 단어인데 최근에 거기 엮였던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서 좀 후보군으로 보는 종목들이 좀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는 거기다가 이제 뭐 혁신신약이나 마이크로바이옴 종목들이 이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종목들이 맞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제 예전에 거의 2015년도 경에는 한 42,000원 정도 가 있던 종목인데 작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나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종근당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신약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혹시 물려 계실지도 모르는 종목인데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저는 좀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고 역시 주가도 작년에 잘 나갔다가 최근에 많이 무너져서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이 두 종목 만약에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은 일동제약 정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 보고 있는데요. 차트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솔직히 저는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는 종목은 어떤 건지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마크로젠, 그리고 일동제약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약 바이오주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최저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아까 뭐 적부님 말씀하실 어떤 네. 얘기 하셨냐면은 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고점 대비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할 종목은 뭐냐 한다면은 지금 상장 이래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없을 뿐더러 실제 최저점에서 첫 급등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상장 이후에 첫 급등으로 ALCL 미국 아마케 수혜를 이슈를 받아서 충분히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이 글로벌 혁신 이슈, 10조 원 규모의 이슈를 받아서 충분히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이 항암제나 또는 이 신약을 개발할 때는 퍼스트 인 클래스는 베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는 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 실제 같은 약도 이 클래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효과가 좋은 약이 베스트 인 클래스고요. 새롭게 신약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바로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혁신 신약이라는 거는 퍼스트 인 클래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신약이다. 바로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인한 지금까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로 치료가 불가능했던 바로 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신약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상장 이후에 첫 급등, 첫 상한가를 마르스 전문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마크로젠도 보이고 종근당 바이오도 보이고요. 셀바이오텍도 보입니다. 피피도. 비피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하트 뿅뿅뿅 보내주시면서 비피도입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셀바이오텍도 보이고요. 전문가님 조금은 비피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혹시 비피도가 정답일까 싶기도 하고 이 안에 정답자 있나요? 종목의 정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네네. 쉽게 얘기해 주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아직까지는 좀 비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로보스타가 정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했듯이 정답은 네. 정답이고 또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잘 그렇죠. 세워주세요. 네, 이게 참 로봇 관련된 종목이 우리나라에 그 LG랑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로보스타라는 종목이랑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둘 다 LG전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종목을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로보스타에 대한 전략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제가 LG전자를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스타 역시도 작년에 이제 M&A, 이거 LG전자와 M&A죠. LG전자가 작년에 이제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그 뒤로 사실 되게 조용했어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조용하다가 주가는 절반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1월 달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인데 저는 현재 구간이 지난주부터 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있기는 있지만 아직 뭐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항상 그렇지만 내일 이 종목이 음봉 발생 시 만약에 그냥 급등해버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항상 음봉 매수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내일장에 아침에 음봉 발생 시 시가 이하에서 싸게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는 31,500원으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난번처럼 시세를 좋게 낸다고 하면은 제가 후속 전략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 전략은 3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드리니까요. 그 안에서 최대한 싸게 잘 모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로보스타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31,500원 세워주셨고요. 손절가 24,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 지난주부터 저를 따라와서 종목을 건드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셀리드가 26% 이상 급등하는 모습 봤을 겁니다. 세계 최초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 셀리드죠. 그러면서 26% 이상 급등하는 모습 확인했었는데 중요한 뭐냐, 그 후속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넘어서는 제2의 셀리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항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바로 혁신신약 10조 원 규모의 마이크로 바이옴으로 인허한 면역 항암제까지 개발을 도전하고 있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급등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부터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릴 상장 1회입니다. 상장 1회 이번에 충분히 첫 상한가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셀리드 26% 후속주 오늘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오늘 오후 9시입니다. 9시에 마르스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는데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혁신 신약 셀리드 상한가 후속주 공개할 테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시장은 뭐 언제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이니만큼 이제 재무 상태에 대한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감사 보고서들이 제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에 감사회견이 뭐 적정이 나오지 않고 거절이나 한정으로 나오게 되면은 관리 종목 혹은 이제 상패 심사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또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제출 요거 꼭 확인하시고 종목 거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업종 내 순환매가 아니라 업종 별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바이오주라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바이오주, 내일은 뭐 경협주, 그다음은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그 테마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지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을 노리시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들이니까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남들이 사는 것보다는 안 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사실상 지금 대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태로부터는 최악을 좀 달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으면은 제약바이오 승부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샐러드의 후속주가 궁금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샐러드 아까 한번 짚어주시긴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후속주를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샐리드 같은 경우에 차트를 잠깐 보면은 사실상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를 해드리고 저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26% 이상 단기간에 하루 만에 양봉을 만들어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공개하는 종목도 혁신 신약 같이 세계 최초의 약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유전자의 몇 배? 100배의 미생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종목, 즉 샐리드 26%의 후속주가 될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 상한가 예상 종목이라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오늘 오후 9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절실하신 분들만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출근길에 우산하고 따뜻한 옷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